10번 보겠습니다. 10번. 지름 0.2cm 모세관에서 표면 장력에 의한 물의 상승 높이는 약 몇 메다인가? 다음 표면 장력 계수는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 퍼 메타이고 접촉각은 30도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세관 형상의 상승 높이 H는 뭐였느냐면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시타입니다. 요겁니다. 감마는 뭐냐? 당연히 비중량이죠. 비중량. 이거는 구경. 시그마가 뭐예요? 표면 장력입니다. 코사인 시타는 당연히 도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요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세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각이 90도 아닙니까? 90도. 그죠? 그러면 코사인 90도가 되죠.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1입니다. 1. 코사인 90도는 1. 네? 코사인 90도는 1입니다. 1.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항상 비중량을 구할 때는 물의 비중량은 1000이라고 배웠습니다. 1000이라고 했는데 이때만큼은 비중량을 9.8을 곱해갖고 9,800 뉴턴 퍼 입방으로 갑니다. 왜? 표면 장력이 어떻게 돼요? 뉴턴 단위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도 뉴턴 단위로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만 9,80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물의 비중량은 당연히 9,800이겠죠. 구경이 얼마예요? 0.2cm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cm니까 나누기 10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02m 분의 4 곱하기 표면 장력 시그마가 얼마?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코사인 90도가 1이죠. 1. 그죠? 그럼 계산. 얼마입니까? 90도예요. 고사인 30도네. 죄송합니다. 고사인 30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사인 90도인 줄 알았는데, 이건 30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사인 30도. 이건 30도로 되어 있네요.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30도면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30도는. 얼마 나옵니까? 0.013. 단위는 메다가 되겠죠. 단위는 당연히 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관 지름이 비가 1대 2대 3일 때, 올라오는 높이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뭐예요? 이 높이의 비가 어때? 구경의 비잖아요. 그죠? 이게 구경이 여기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요거는. 그리고 삭제하죠. 그럼 D1분의 1, D2분의 1, D3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6대 4대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요. 모션 현상은.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펌프 출동력 구하는 거네, 그죠? 펌프 출동력 구하는 거. 출동력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P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 H 곱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출동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K가 없어지죠. 출동력이니까. 그죠? K를 그럼 삭제하고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죠? 102 곱하기 효율이 얼마? 효율이 얼마? 67%네? 그러면 0.67 분의 감마가 뭐예요? 물이니까 1000이죠. 1000. 유량이 얼마? 48 입방 퍼 HR입니다. 48 입방 퍼 HR이잖아요. 이걸 세크로 바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60 나누기 60이니까 3600이 되죠. 나누기 3600 곱하기 양정이 얼마? 50m. 이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에? 실제 시험장 가도 시험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때까지 다 봤잖아. 다 고만고만 하더라, 아닙니까?
예? 다 고만고만하잖아. 어떻게 특출나게 이렇게 바뀌고 하는 문제가 없잖아. 다 고만한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계속 반복이잖아. 더 이상 소방 쪽 유체역학에서는 낼 만한 문제가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얼마? 9.75kW가 된다. 12번 봅니다. 12번. 유체의 흐름에서 유선이라는 데 있죠? 유선이란 뭐냐? 정의를 보세요. 정의를 보면 유선은 유동장 내의 모든 점에서 속도 벡터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그려진 가상곡선. 그게 몇 번이냐? 어디 있어요? 4번이죠, 4번. 그리고 유적선하고 유맥선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13번 이상계측 개체상수를 물어봤는데, 요 공식은 그 연력학 쪽 문제입니다. 연력학 쪽 문제고, 답은 2번이고, 그냥 여러분 알아서 풀어보십시오. 2번 넘어갑니다. 1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으로. 자, 14번. 내경 20cm인 배관 속을 매분 1.8 입방의 정상 흐름을 보여주는 유체의 레이놀드 수가 1.5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5 곱하기 10의 6승. 1.5 곱하기 10의 6승이었다면 이 유체의 점성계수는 약 몇 파스칼 세크인가? 이래 나와 있어요. 점성계수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점성계수 단위가 뭐였냐면, 점성계수 보통은 뭘로 하잖아요.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였습니다. 이게 단위예요. 혹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하면, 뉴턴 세크 퍼 메다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이번엔 뭐예요? 파스칼 세크 나와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 이거? 이게 뭐예요? 파스칼이. 뉴턴 퍼 메다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세크면 뭐예요? 뉴턴 세크 퍼 메다 제곱 되죠? 똑같단 말이면 이거하고 그때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게 나오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적으라는 거예요. 숫자만. 예? 단위는 딱 절여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적어요. 숫자만. 틀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숫자만 딱 적어요. 자, 그래 이번에 점성계수를 물어봤다, 그죠? 레이놀드 수를 위해서 점성계수를 물어봤어. 그럼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이 뭐야? R이는 U분의 로 VD 혹은 누분의 VD. 근데 이번에 뭐예요? 요걸 물어봤죠? 요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공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요 공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삭제, 지우고, 이게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R이 뮤는 로 VD. R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뮤는 R이분의 로 VD. 이래 되죠. 찾으면 되잖아요, 이제. 레이놀드 수 나와 있죠? 1.5 곱하기 10의 6승.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 밀도. 나와 있습니까? 밀도 나와 있죠? 780kg per 입방. 그죠? 나와 있고. 유속은 안 나와 있다, 그죠? 유속은 안 나와 있잖아. 유속은 안 나와 있고, 관계원 나와 있죠? 내경 20cm. 아, 그럼 유속을 구해야 내면 되잖아, 유속을.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 뭐? V는, Q는 AV에서, V는 A분의 Q. A분의 Q가 뭐예요? 파이드 제곱분의 4Q. 이래 되죠? V는. 여기에서 구해보는 거죠. 3.14 곱하기 관경이 얼마? 20cm니까 0.2의 제곱 분의 4 곱하기 Q가 얼마예요? Q가 1.8 입방 퍼 분이죠. 매분이니까. 그러니까 세크로 바꾸려면 나누기 60. 그죠? 나누기 60. 계산기. (0.955) 메타 퍼 세크가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R이가 1.5 곱하기 10의 6승분의 로가 780 곱하기 V가 0.955 관경이 얼마? 0.2m. 계산기.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옵니까?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놀드 수가 나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15번은 수압기의 피스톤의 직경이 각각 60cm와 15cm이다. 작은 피스톤에 14.7N의 힘을 가하면 큰 피스톤에는 몇 N의 하중을 올 수 있겠는가? 요건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원리. 요것도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다가 요즘은 좀 시험에 좀 예전에는 꼭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익히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는 이렇게 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압기의 피스톤 직경이 각각 60cm와 15cm이고 작은 피스톤에 14.7N의 힘을 더 가해졌을 때 큰 피스톤은 얼마만큼 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로도 주어질 수 있고 그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림을 요렇게 주어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크게 주고 요거는 작게 주죠. 작게 요렇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줘가지고 이게 P1, P2, 이게 A1, A2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라고 그래요. 파스칼의 원리. A1분의 F1 이걸 힘으로 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표현할게요. A1분의 F1은 A2분의 F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A1분의 F1, A2분의 F2 A가 뭐예요? 그러면 면적이잖아. 면적분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게 압력이잖아요. 면적분의 힘 나누기 면적이 뭐예요? 힘이 뉴턴, 면적이 메다 제곱이잖아. 뉴턴 퍼 메다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압력단이라는 거죠. 압력단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또 바꿔볼까? 이거는 뭐예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 4분의 파이 D1의 제곱분의 F1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분의 F2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왜? 원의 면적이니까. 그럼 4분의 파이는 지워지지? 똑같으니까. 지워지면 공식을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A1분의 F1은 A2분의 F2는 뭐예요? D1 제곱분의 F1은 D2 제곱분의 F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실제적으로 요 공식보다는 요 공식이 많이 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요 공식이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D1의 제곱분의 F1은 D2 제곱분의 F2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거지. 이 공식 그대로 갈 필요도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D1이 얼마예요? D1이 60cm잖아. 맞아요? D1이 60cm니까 60의 제곱분의 60제곱분의 F1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 무게를 알고 싶은 거잖아. 예? 작은 데는 얼마예요? 15의 제곱분의 F2가 얼마예요? 14.7N이잖아요. 14.7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F1은 어떻게 돼? F1은 60이 넘어가면 15의 제곱분의 14.7 곱하기 6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기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오는지. 이 235.2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푼다.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그냥 단지 이것만 딱 찍으면 돼요.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작은 걸 올릴 때, 혹은 큰 걸 올렸었을 때, 다른 쪽의 힘이 얼마인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넘어갑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안찌림이 300mm, 길이가 301m인 주철관을 통하여 물이 유속 3m/s로 흐를 때 손실수도는 약 몇 m인가? 손실수도, 압력수도, 압력 강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공식이라 했어요? 달시 웨버식. 그죠? H는 2GD분의
FLV 제곱. 그죠? 다시 해보세요. 압력 손실, 손실 수도, 압력 손실 수도는, 압력 강화는 하면 H는 EGD분의 FLV 제곱.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공식들은. 왜요? 항상 나오잖아. 항상 나오더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H는 EGD분의 FLV 제곱. 적어놓고, 이제 찾는 거죠.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관계 얼마예요? 300mm네? 그러면 0.3m네요. 0.3분의. 마찰 손실 계수가 얼마? 0.05. 0.05. 길이가 얼마예요? 301m. 유속이 얼마입니까? 3만. 3. 이거 친절하게 주어졌네. 3. 제곱.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죠. 이래가지고. 이건 다 주어졌네, 그냥.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얼마? 23.03 나옵니까? 예, 23.03이 된다 하고 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기체의 온도가 상승할 때, 기체입니다. 기체입니다. 유체 중에는, 유체는 기체하고 액체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체라는 생각을 잘 보십시오. 기체라는 걸 가정하고 갑니다. 상승할 때 점성계수를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돼 있어요. 점성계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게 증가하는 겁니까? 마찰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점성계수가 증가하니까 마찰 손실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손실 수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기체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가 가벼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가 막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막 치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지 맘대로.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분자 운동량이 증가되죠. 그럼 관병 막 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찰력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점성계수가 증가한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액체는 어떻게 돼요? 액체를 한번 잘 생각해봐. 액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딱했던 게 어떻게 돼요? 묽어지죠. 묽어지면 어떻게 돼? 마찰력이 묽어지니까 어떻게 딱딱했던 거는 마찰이 많이 잘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묽어지면 어떻게 잘 흘러가겠지. 묽어지니까. 액체는 반대로 점성계수가 줍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액체하고 기체하고. 기체는 운동량이 증가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8번. 18번은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2번인데 따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 19번은 이제 열역학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답은 4번, 3번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멀리 떨어진 화염으로부터 직접 열기를 느끼게 되는 열 전달의 원리는 복사입니다. 복사. 예, 복사입니다. 복사. 한번 읽어보세요. 양재 바른 곳에 앉아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진 화염으로부터 직접 열기를 느끼게 되는 열 전달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사하고 전도는 뭐죠? 전도는 뭐예요? 전도. 직접 가해주는 거. 전도. 그 뜨거운 물에 새는 거랑. 전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대류가 있고, 그죠? 복사가 있잖아요, 복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열의 이동 현상에 대해서는 전도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벽체로 칩시다, 이 벽체로. 벽체로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래 돼 있으면, 벽체입니다, 이게. 이게 뭐 이래 돼 있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기체지. 이거는 고체고, 이거는 기체잖아요. 기체에서 고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해요? 전달이라고 합니다. 전달. 예? 고체에서 고체로 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 다음 또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를 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전달, 열 전달 현상이라고 그래요. 열 전달. 고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를 뭐예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도.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가는 거를 열전달이라고 합니다. 열전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대류는 뭐예요? 대류는
대류는. 자, 우리가 이 창문에 여러분들 그 혹도 보면 이제 그 윗지방 우리 뭐 밑에 지방은 그런 게 없는데 이런데 어떻게 돼요? 창문이 이렇게 딱 있어. 창문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벽이 이랬다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딱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여기에 방열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겨울에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방열기가 항상 이 창문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찬 공기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이게 대파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가벼워지죠. 대표지면. 그럼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이게 찬 공기가 어떻게 돼? 찬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겠지, 다시. 그러면서 다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게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래서 난방 방식 중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좀 큰 건물이라든지 중앙 집중식 냉난방 하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벽체를 보면은 이래가지고 뭐 보면 앉아있는 뭐 창문에 이렇게 벽체 딱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딱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뽕 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릴처럼. 여기서 막 이래가지고 그릴처럼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 올라옵니다. 열이. 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뭐 시청은 없는 것 같은데 기배 쪽에서는 잘 모르겠다. 부산에는 좀 보면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시키면 여기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순환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복사는 뭐예요? 열을 직접적으로 화염이 내가 안 닿죠? 열을 안 닿잖아. 안 나는데 어떻게 돼? 공기가 그냥 뜨뜻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난방 방식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집입니다. 집. 한국의 온돌이 바로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 그건 어떻게 돼요? 바닥에다가 어떻게 돼? 슬래브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슬래브가 딱 있고 어떻게 돼요? 이게 뭐요? 아래층 1층 나눠지는 데가 있고 요 위에 그다음 뭐 기포를 치고 요 위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이제 난방 코일을 딱 치고 있습니다. 난방 코일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고. 난방 코일이 이렇게 해서 뜨거우면 이쪽으로만 다니죠. 근데 데푸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을 데푸는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을. 물론 바닥도 따뜻하죠. 데퍼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온도가 어떻게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체 공기가 뜨뜻해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데푸는 건 우리가 요 바닥을 데푸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가 뜨뜻해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난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펴주는 게 아닌데 그 주변까지 이렇게 공기가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그렇게 보시면 된다. 비등은 뭡니까? 비등이 뭐예요? 끓는 거죠. 끓는 거잖아. 그냥. 끓는 게 비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복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